자, 또 중학생 또.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에서 지난 15일 새벽 4시에 발생한 일인데요. 중학생 2명이 차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예.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살펴보면서 열쇠가 차 안에 있으면 이 차를 훔쳐서 달아나는 수법을 썼습니다. 예. 심지어 이 학생들은 다른 차 한 대를 들이받고도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자, 정말 차 갖고 계시는 분들 이 사이드미러 꼭 접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렇게 훔쳐가지고 무려 중학생들이 80km를 이 지금 나주에서 목포 80km를 지금 운전했는데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훔친 다음에 접촉 사고를 내고 그만큼 운전한 다음에 이제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체포 검거가 되는데요. 숙박업소에서 이 아이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경찰이 뭐냐 이러니까 우리 사건만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저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 대본상은 촉법 소년인데요가 아니고요. 아저씨 저 촉법인데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많이 광주에서 벌어진 촉법이지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농담이 아니고 예. 촉법인데요라고 표현을 많이 하면 진짜 거의 통용한 용어인데 촉법 소년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급 반전이 일어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제 촉법 아니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헷갈릴 만도 해요. 예. 이 학생들이 아니, 뭐가 됐든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었습니다. 2007년에 생일이 지났으면 이제 그러면 만 14세죠. 촉법 소년이 되려면 일단 만 10살에서 13살까지고 이제 2007년 생일이 지난 나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촉법이 아니죠. 그런데 2명의 중학생이 전부 다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었던 거고 이 사건 당시에는 촉법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 얘네들 진짜 선수였어요. 촉법인데요, 촉법 소년인데요 했던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걸릴 때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비슷한 절도 사건을 40번 이상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전가가 40번 정도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니까 막 버릇처럼 경찰관만 만나면 촉법인데요 계속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촉법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될 수가 있고요.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 교수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얘네가 동종 지금 범행을 40여 건.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중학생이었으니 뭐 촉법 소년 그때 나이였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성인이었으면 전과 40범이에요. 글쎄요, 저게 이제 왜 저런 식으로 한 40회 정도까지를 저렇게 방치 또는 방기했을까?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은 이제 촉법 소년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면은 법원에 긴급 동행영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년부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영장 발부를 합니다. 그럼 영장이 발부되면은 14세 미만, 즉 소위 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소년 시설에 수용을 하고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시설에 이제 머물면서 경찰 조사 교육을 갖다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저 촉법인데요 하고 나와가지고 다음날 또 차를 갖다가 훔쳐서 몰고 다니는 이 차 훔쳐서 몰고 다니는 게요. 그게 차 훔치는 것이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저렇게 하다가 대형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40여 차례를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놔뒀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현행 만 14세로 돼 있는 걸 만 12세로 하향하는 지금 내용의 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죠. 자, 지난해 3월 있었던 촉법 소년들 사건 준비된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올려주십시오. 자, 백 변호사님 이게 뭐냐면요.
지난해 3월 배달 알바를 하던 한 20대 청년이 10대들이 훔친 렌터카로 치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10대 8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미 같은 짓을 수차례 했다가 풀려나길 반복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저 사진, 경북 구미경찰서에 그 10대 애들이 잡혀가지고 저 끌려갔는데 지금 저기서 구미경찰서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저 지금 적혀 있는 대로 크크크 우리 구미경찰서 지금 제낄 준비하고 있어 하면서 저 가운데 있는 애는 지금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 그대로 우리들은 어차피 뭐 형사처벌도 안 받는 거고 어떤 피해가 나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는 거고 저기서 지금 구미경찰서 제낄 준비라는 그 저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촉법소년의 연령 자체가 이제 이건 굉장히 오래된 그 체계상으로 이제 법으로 이제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아이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도 다르고 아이들의 발육 상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결국 저런 사건들 때문이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뭐 촉법소년의 이 나이를 낮추는 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제는 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방금 보셨던 사진 속에 그 20대 청년을 치어 숨지게 했던 사건의 주범은 그래도 소년원에 2년인가 갔는데 나머지 이 종범들은 지금도 뭐 약한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지금도 SNS에 계속 킬킬대면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 그 숨진 20대 청년의 여자친구가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울면서 청원을 올렸습니다.